안녕하세요. 어디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 이렇게 글 적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7년 전 제가 26살 때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3달 뒤에 아기가 생겨서 6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이는 어렸지만 사회관계도 좋고 똑똑한 편이었고 저희가 결혼했을 땐 막 사업 시작하던 때였어요. 결혼하고 한 2년 후 전 남편은 비즈니스 모임석 같은 곳에서 만났던 여성분과 바람을 폈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읽었고 몇 번 외박은 있었지만 그 여자와 잠은 안 잤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때부터 남편의 출장으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지냈고 갓난에 홀로 키우면서 저도 너무 지치고 외롭고 싸움도 잦아지고 이 일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지난주에 남편이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마주보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던지 전 남편은 거의 재벌 느낌이 나더라고요. 비싼 외제차에 온갖 명품옷까지. 전 남편이 말하기를 그가 시작한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립한 지 7년 만에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어. 전자기기 부품 수출하는 회사라 일본, 중국, 이제는 미국까지도 넓혀가려고 준비 중이야. 이러는데 그냥 고생만 하고 폭삭 늙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아이 뒷바라지는커녕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혼자 성공하고 편하게 산 전 남편을 보니 너무 부끄럽고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과거 바람핀 일은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어. 방순이와 우리 다 같이 시작해보면 어떨까? 딸아이한테 아빠의 빈자리 더 이상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라며 재결합하자네요. 솔직히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고 서럽고 화나지만 가끔 아빠 보고 싶다는 딸아이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재결합할 생각이라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애아빠로서 받아들이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만 한다면 재결합하는 게 낫겠죠. 사업하는 양반들 여러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남편분이 엄청 성공한 상태라면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들어와요. 다시 여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포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금전적인 실리를 챙길 생각으로 재결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 남편 사기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가 삐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재결합까지 하자고 할 정도면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건데 그 정도 자리 잡고 살 동안 제대로 아이 만난 적도 없고 양육비 한번 안 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업 쉽지 않고 나이 들어가니 혼자 살긴 힘들고 그래서 찾아온 건 제발 아니길 바래요. 재결합 절대 반대입니다. 다시 결혼하자고 호의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양육비만 다시 청구해도 수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매출이 많다고 사장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회사 사장이 부자일 거란 법 없습니다. 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재결합하고 빚을 지게 되면 남편의 빚은 부인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그때는 진짜 늦습니다. 그냥 아직은 너무 혼란스럽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세요. 우선 사업 잘 된 거 축하한다고 하고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고 양육비를 좀 줬으면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이상은 지켜보고 재결합하세요. 성공한 남자 주변엔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들러붙어요. 유부남이고 애 있는 거 알아도 만나달라고 일방적으로 연락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 극복하고 전 남편 믿을 마음 있다면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폰에 여자 문자 있는 것만 봐도 다시 화병이 오를 것 같다면 안 만나는 게 낫겠고요. 추가 글입니다. 왜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 안 줬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덧붙입니다. 솔직히 이혼했을 때는 전 남편이 바람핀 게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네 더러운 돈 너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받을 바에 난 안 받을 거다 하고 양육비 거절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인지 판단을 잘 못했네요. 그때는 저도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전 남편은 이제 막 사업 시작했을 때라 저는 충분히 아이 뒷바라지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남편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혼 후 전 남편은 해외 오가느라 연락도 변변치 않았고 연락할 마음도 없었고요. 그 바람났던 여자분과는 이혼 후 깨끗이 정리했다 그랬고 그 여자분 이후로 만난 사람은 없었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전 남편에 대한 신뢰감은 낮아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말 가족이고 믿을 사람은 전 남편뿐이라 생각했는데 바람피고 버림받은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재결합을 고민하는 이유는 그냥 아이와 저의 미래가 훨씬 나아질 수 있어서예요. 어떡하죠? 너무 고민돼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바람피고 재벌되어 돌아왔다던 전 남편 후기예요. 많은 댓글들을 읽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다시 이 사람과 잘해도 될까?
솔직히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거의 새 삶을 살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금전적인 문제이고 저 사람이 다시 가정적으로 저와 제 딸을 챙기고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건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참, 많은 분들이 남편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냐 물어보셨는데 네,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정도로 설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룹이고 2015년 뭐 신입기업 선정 같은 거에서 입상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터 전 남편 어머님이 계속 재결합 어떻겠니? 방구가 지난 일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하셔서 저도 아예 재결합 생각이 1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오늘 전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7년 동안 아이 혼자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자존심 때문에 양육비 안 받게는 것도 너무 후회했고 솔직히 이렇게 갑작스레 네 입에서 재결합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 금전적으로 당신이 나의 동아줄 같다. 돈에 빠듯빠듯 쫓겨 사는 것보다 당신과 살면 훨씬 편할 것 같고 땡땡의 미래도 훨씬 더 좋아질 거란 것도 안다. 하지만 당신이 준 상처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았고 당신이 정말 가정적인 땡땡이한테 좋은 아빠, 나의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거 정말 죽을 만큼 후회했다고 그동안 연락 안 한 것도 저와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고 일에만 몰두했다고 이렇게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열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요. 이 사람 한번 마음먹으면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서 해낸다는 걸요. 7년간의 양육비는 저의 재결합 결정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동안 양육비 모아둔 것과 이것저것 다 합해서 보내주겠다네요. 자기 말로는 주고 싶었지만 죄책감과 제가 강하게 받지 않겠다고 한 것 때문에 망설였대요. 그러고 1시간 전에 은행 계좌로 다 받았어요. 간땡이가 큰 건지 1억 5천 정도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놀랬습니다. 바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큰 돈을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아무튼 그동안의 양육비는 받았고 남편도 제가 확실히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좋은 쪽으로 최대한 결정하려고 해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고 제가 죽을 만큼 상처받았지만 또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재결합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아이와 그 사람과 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요. 다음 주엔 아이가 먹고 싶어 하던 스파게티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아빠 본다고 신나하는 저희 딸. 딸을 위해서라도 재결합해야 할 것 같아요. 조언해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입니다. 재결합해 살면서 과거 얘기를 죽을 때까지 꺼내지 않을 자신감이 있을 때 합치세요. 그전까진 지금처럼 가끔 보며 외식도 하고 아이에게 아빠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요. 그리고 진짜 심리 상담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묻어두었던 힘든 시간들을 위로받고 치료받으시고 합치시는 게 두 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피해자 느낌으로 혼자 힘드실 것 같다 하면 좀 더 시간을 갖고요. 못 받은 양육비 한 번에 받았다는 소리에 부럽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없어서 맘 아파하며 아이에게 못해주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쓰시며 보상받으세요.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 반성 많이 한 것 같은데 용서하고 재결합하세요.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었음 사업 성공했겠다, 돈도 많겠다, 젊고 이쁜 여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을 텐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남편이 후회하고 깨달은 게 많다면 과거보다 더 단단한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재결합 나쁘지 않죠. 금전적인 문제 해결되고 금전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건 생활의 질이 나아진다는 건데 글쓴이가 혼자도 아니고 아이까지 딸린 마당에 제대로 된 양육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혼자서. 아이한테는 아빠도 생기고 든든한 경제적 지원자가 생기는 건데 글쓴이 노후를 위해서나 아이 미래를 위해서나 재결합 나쁘지 않은 듯 싶네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 남편의 경제적인 면만 보고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꼭 경제적인 면만 보고 재결합 생각한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큰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친정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7년 동안 혼자 딸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친한 사촌 형제지간도 없습니다. 딸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회사 끝나고 아이 픽업하면 저녁 시간이고 주말에 같이 공원이나 여행 한번 가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밀린 집안일과 장보고 먹을 것 준비하면 주말도 너무 금방 지나가고요. 온전한 가정 없이 너무 외로이 키운 것 같아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친구들 생일 파티 가면 항상 비교되진 않을까, 놀림받거나 상처받진 않을까 항상 마음 졸였고
아이가 밤새 아픈 날에는 혼자 아이 업어서 택시 타고 병원 갔다가 아침에 바로 아이 유치원 데려다 놓고 저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회사 가고 울면서 지낸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저도 점점 지쳐요. 이제는 이기적이지만 조금씩 제 자신도 보듬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재결합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전 남편도 그래도 아빠로서 딸아이 많이 보고 싶었겠죠. 항상 시어머니한테 드린 저희 딸아이 사진들 보면서 지냈대요. 전 남편도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 채울 수 있게 많이 노력한다 그랬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고 다시 생각해봐도 재결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부부 상담도 해보고 일단은 아이가 아이 아빠와 친해질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글재주 없는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로의 말씀과 조언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스파게티집 갔다 오고 한 2, 3주 지난 후에 또 후기 남길 수 있음 남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살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모바일로 쓰는 거라 맞춤법이 미숙해도 이해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진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가 돌 무렵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워낙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어요. 당혹스럽고 그 상황이 안 믿겼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몇 통이 계속 왔어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되었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 본인은 남편 없이는 못 산다. 라는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과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사색이 되어서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저를 배신한 적은 없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 술 한잔한 것뿐이고 자기는 우리 가정을 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와 밤낮으로 씨름할 때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사람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바보같이. 남편은 저만 보면 빌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보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애는 책임지나 싶어서 우리 딸은 책임 안 지냐고 물으니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지울 것 같다고 내 자식인데 그럴 수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를 안 하니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저는 자기 없어도 잘 살 거라고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융자 가득한 집 주며 생색내는 게 우습고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해놓고 이제와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하는 게 가증스러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이혼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핀 걸 내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내 인생도 같이 갉아먹는 복수를 하면 나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절차 밟았어요.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2주에 한 번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협의했어요.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 결정할 게 많더라고요. 어느 날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이랑 돈이랑 다 받아갈 거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받아먹으려 하냐? 라며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정말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했어요. 정확히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걸렸지만 이혼하고 바로 그 집 팔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친정 들어와 살고 있어요.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가서 돈 벌었어요. 아직 우리 애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그 여자가 애기 낳았다고 했을 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사니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아무튼 어제는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이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앉았더니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나 벌 받은 것 같아. 라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니 그 여자랑 낳은 애가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나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가네. 내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 라며 줄줄 말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나 싶어. 천벌받는 거 맞아. 왜 피하냐?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아. 너는 평생 내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꼭 유전자 검사해라. 그 애가 네 애 아니길 빌어. 라고 퍼붓고 왔네요. 이제야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고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한 하루네요. 오늘부터 휴가라 부모님 모시고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어요. 간단하게 쓴다 해놓고 주저리 두서없이 썼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도 꼭 그 상간녀 아이가 님 남편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매달려도 쓰레기 다시 줍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 같으면 모르는 척 시집에 흘러들어가게 만듭니다. 남편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혈액형이 저리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재결합 이런 거는 절대 입도 뻥끗 못하게 돌아서세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난 사람은 없습니다. 조광지처 친딸 매몰차게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벌 받았나 보다니 진짜 웃기지도 않네. 솔직히 애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애한테서 갑자기 아빠를 뺏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 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시 받아주지도 말고 본인 인생, 본인 갈 길 꿋꿋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주눅들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더 단단해지시길. 추가 글입니다. 아이를 재우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네요. 많은 위로가 되어 몇 번을 혼자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후기는 아니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남기고 솔직히 속 시원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는데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자식이 저 하나뿐인데 제가 제대로 못 살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서 정말 마음 많이 아파셔서 차마 어제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재결합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전 남편 자식이든 아니든 저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다시 이어갈 만큼 멍청하지도 그 사람이 간절하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 말씀처럼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니까요. 다만 아이를 만나게 하는 건 제가 알아보니 이혼의 책임이 아무리 남편에게 있어도 아이를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저조차고 만남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는 참 이혼을 해도 얼굴을 전혀 안 보고 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밤마다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좋게 포장했던 거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아빠하고 같이 못 사는 게 상처로 남을까봐 밤마다 아빠와 따로 살지만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거든요. 댓글처럼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그랬던 게 많이 후회되네요. 이혼의 이유를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도 부모님과 상의해봐야겠어요. 상간녀 위자료는 당시 이혼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네요. 뭐 집 받은 걸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은 아니에요.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어제 전 남편이 그 얘기를 할 때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이제 와서 잘 키우던 아들 혈액형에 갑자기 꽂혀서 저러는지에 대해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들 전 남편한테 꼬치꼬치 물어가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만큼 전 남편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변명한다 한들 믿지 못하시겠지만요. 후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애가 전 남편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그 상황을 궁금해하면 전 남편에게 여죄를 주는 게 될까봐 그냥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잊고 지내려 해요. 글을 지우지 않고 힘들 때마다 위로받을게요. 제가 형제가 없는데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분들 댓글에 친정언니가 생긴 것 같아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혼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상처지만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잘 이겨내고 살겠습니다. 날이 많이 습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구독자 10,000명 감사 인사는 했냐? 아니 아직.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야 가만히 있어봐.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